고요한 아침 춘천의 소양호에는 작은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꿈을 꾸는 듯한 그 모습은 춘천 지역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전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옛날 옛적 춘천이 마을로 성장하기 전 이곳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호수의 진정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양호 깊은 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힘을 지닌 용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마는 호수의 수호자로서 춘천 지역을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화를 지키고 있었죠.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강한 번개가 춘천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를 예견한 용마는 평화를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춘천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주변 왕국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혼돈과 분노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춘천과 소양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춘천의 하늘에 강력한 빛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춘천을 향해 다가오는 악의 세력들과 혼돈의 기운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마는 어떤 존재도 소양호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은밀히 감시했습니다. 춘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나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규칙적으로 윤리적으로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태였고 그는 늘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소양호 주변을 맴돌며 수호자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한번 어두워진 어느 날 밤, 성태는 소양호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호수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달빛을 따라갔습니다. 호수 근처에 도달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빛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용마였습니다. 놀라움과 경외로움으로 가득 찬 채 성태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용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용마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자신이 이 지역의 수호자이며 춘천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태는 용마에게 자신이 마을의 사람들이 군자로서 더 잘 살도록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용마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결의를 알아차리고 성태의 손에 작은 빛의 구슬을 건넸습니다. 이 구슬은 용마의 지혜와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성태는 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용마에게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후 성태는 마을로 돌아와 용마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지만 그는 항상 그 구슬을 통해 용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춘천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을을 자연과 조화롭게 안정된 번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얘기 같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춘천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소양호를 찾는 이들에겐 여전히 호반의 수호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춘천 호반에서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 이는 용마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산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그들은 이를 사용하여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한 가지 특별한 신비가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밤이 되면 호수의 물속에서 커다란 고래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고래가 밤하늘의 별과 달을 사랑하여 호수에 머문다고 믿었다. 어느 날 아산에 큰 가뭄이 닥쳤다. 호수의 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호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을의 한 소녀 이름하여 수민이는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수민이는 호수의 고래가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수민이는 마을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호숫가로 향했다. 밤이 되어 호수에 도착하자 고래가 나타났다. 고래는 수민이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그녀에게 호수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다. 고래는 오래 전부터 아산에 산신과 계약을 맺었으며 그 힘으로 호수를 풍요롭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가뭄은 그 계약이 깨어져 고래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고래는 계약을 복원하려면 아산의 영혼을 상징하는 고대의 종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은 산신의 사당에 있었지만 아무나 그곳에 올라갈 수 없었다.
수민이는 마을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용감한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일행은 마침내 산신의 사당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고대의 종을 발견한 수민이는 힘껏 종을 울렸다. 그 순간 마른 하늘에 갑작스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호수는 다시 차올랐고 마을은 다시금 번영했다. 고래는 수민이와 마을 사람들 덕분에 계약이 복원됨을 감사하며 밤이면 여전히 호수의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수호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로도 아산의 사람들은 호수와 고래의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를 돕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간직했다. 오늘날 아산의 호숫가를 거닐다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물결을 살피며 물속 어딘가에 고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고래가 마을을 지켜보며 풍요와 평화를 계속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대전의 작은 마을에는 항상 평화롭고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친절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평화로운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해가 쨍쨍한 하늘 아래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린 소녀 수아는 이 신기한 현상을 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을 높이 들고 이 기이한 비를 맞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마을 아이들도 모두 나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며 비를 즐겼습니다. 이 비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내리고 곧 그치길 반복했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 신기한 여우비 덕분에 풍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점점 이 비의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우비가 내리는 시간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전설에 남겨진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 여우가 이 비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한참을 헤매다 지치던 찰나 그녀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나는 눈을 가진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아름다운 황금빛 털을 지니고 있었고 눈은 지혜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수아에게 자신이 왜 이 마법 같은 비를 내리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영물입니다. 이 숲과 마을은 오래도록 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요. 최근에 이곳에 전해진 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함을 돕고자 비를 내리게 되었단다. 수아는 여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여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숲 가까이에서 조심히 여우와 숲을 돌보며 이 특별한 비를 축하하며 매년 여우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여전히 번성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전의 작은 마을은 여우와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며 여우비를 전설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커서도 그 기억을 잘 간직하며 마을의 아이들에게 여우비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소리가 어우러진 한국의 가평이라는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북쪽에는 깊고 울창한 신비의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감히 그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지요. 들어갔다 하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 소희가 그 숲에 한번 들어가 보리라 결심했습니다. 소희는 숲 입구 근처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5나비의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비의 숲 안에는 아름다운 5마리의 나비가 살고 있었고 그 나비들은 마법의 힘을 뿜고 있어 소원을 이뤄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소희는 작게 싸준 도시락과 물병을 챙겨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투과되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빛을 만들어냈고 새들의 지저귀미 어우러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소희를 반겼습니다. 소희는 숲속을 천천히 거닐며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 깊게 기억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고 소희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작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엔 전설로만 들었던 5마리의 나비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나비는 각기 다른 빛을 발하며 몸을 감쌌고 그들의 날갯짓은 마치 신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나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비들은 소희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알아차렸고 각자 한 가지의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비는 소희의 아픈 할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 은빛에 가루를 뿌렸고 그 순간 소희는 할머니가 웃으면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비는 소희에게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나비는 소희가 놀라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을 주겠다고 했지요. 네 번째 나비는 소희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행운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비는 조용히 소희에게 다가와 언제든지 다시 자연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잊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비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마치 별빛처럼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숲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큰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꼈고 마을 사람들은 소희의 행운은 곧 마을 전체의 기쁨으로 퍼졌습니다. 그 이후로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신비의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마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그 이야기는 가평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숲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적과도 같은 곳으로 각인되어 수많은 방문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